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중에서 인문철학 지문 인지와 지각에 대한 비문학 지문 분석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지문은 그 밸런스 패턴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철학 지문, 논리학 지문 이런 거 나왔을 때 학생들이 표현이나 용어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표현들에 막 휩쓸려가지고 글을 막 못 읽고 이해를 못 하겠다 막 이런 불평불만이 많으시는 그런데 사실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파고들어서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실 거다. 그래서 그런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공부하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문 받으시면 먼저 문단 개수 확인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 심리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키워드 잡을게요.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그러니까 동일론은 의식과 뇌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딱 나오는 순간 뭔가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다 느낌이 오셔야 돼요. 밸런스 패턴으로 가져가면 OX 나오겠죠.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핵심 문장이고 기능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기능은 함수적 역할이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정의를 합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적 역할이라는 거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관련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를 투입했을 때 뭔가가 나온다. 그게 이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만 해도 기능주의와 동일론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계도식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매트릭스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동일론과 기능주의 한 축으로 놓고, 그렇죠? 인식이, 그렇죠? 인식을 할 때 뇌가 뭐다? 의식의 그 자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기능주의는 뭐다? 인식은 기능과 동일하다. 의식은 기능과 동일한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여기를 채우는 내용이 나오든 여기를 채우는 내용이 나오든 하면서 뒤에 글이 이어지겠구나 싶죠? 그럼 요 표를 여기 두고 뒤에 지문 분석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썰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보는 순간 이거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겁니다. 기능주의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썰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요렇게만 넣으셔도 되겠죠. 그럼 밑에 이렇게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썰에 반박을 하는데 기능이랑 인식은 같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깔끔하죠.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국어를 몰라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어를 몰라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개념이 이 수능이나 이런 시험을 비판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만 한다. 이런 거죠. 뭐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장단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능주의 반박하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매트릭스 채우는 건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 동일론, 기능주의, 썰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친구들이 다 몸의 내부만 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몸의 내부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된다? 몸 바깥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OX예요. 밸런스 패턴이죠. 내부를 봤으면 바깥도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부면 이제 바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든 나오겠죠. 아마 밑에 나오겠죠. 왜? 통일론 요렇게 가서 외부가 되진 않을 테니까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렌츠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뭐 이게 핵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로렌츠의 확장인지 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몸 바깥의 이야기도 몸 내부로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츠의 이야기가 몸 내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렇죠. 몸 외부의 이야기도 같이 봐줘야 된다. 요렇게 매트릭스 만들면 아주 깔끔하죠.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아마 로렌츠 확장인지 이론을 좀 더 설명을 해주겠죠.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게 핵심 문장이 될 겁니다. 심적 상태를 만드는 거죠.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심적 상태의 개념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그러니까 심적 상태는 기억이나 믿음 같이 주체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심적 상태가 나왔으면 심적 상태에 대응하는 친구가 나오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키워드를 잡으실 때 하나만 잡으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친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밸런스를 잡아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이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죠. 뒤에 나오죠, 바로.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는 주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OX죠. 앞에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로렌츠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보이시죠? 아마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는 그냥 개념을 정리한 거고, 개념을 정리한 걸 어떻게 이 순서를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 로직트리로 다 바꿀 수 있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까지는 동일론 기능주의 썰까지는 몸의 내부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 외부까지 같이 보자라고 하니까 뭐예요? 확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의 상태가. 그렇죠? 인식의 그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 없다.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래서 요 정도 추가해가지고 필기를 해주시면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 친구들이 주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몸 안과 몸 밖을 다 합해서 주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주체가 있고 인식이 일어난다는, 그렇죠? 요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요거 화살표가 역전된 상태로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요런 거 볼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밸런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으면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뒤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잘 보세요. 요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안 어렵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5번째 문단. 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 이 지각이 약간 느낌이 오시겠지만 위에 나오는 인식이랑 관련이 됩니다. 뒤에 나오죠.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2가지 사실을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사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서 제 강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몸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책상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책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식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죠. 종종 있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는데 내 의식은 물질 세계랑 일치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키워드를 가지고 관계 도식을 만들어 놓으세요. 로직 트리로. 이렇게 해서 퍼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물이 물질 세계에 있고 의식은 다른 세계에 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지각의 개념을 잡아줬죠. 그래서 6번째 문단.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2가지로 나뉜다.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보자는 거죠.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은 물질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거 동일론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뭐 같다, 같지 않다. 2개의 의식, OX죠.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결국에는 주체가 바탕이 되고 대상을 인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거랑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여기서 한 번 더 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겹치죠, 내용이. 그래서 주체가 있고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겠죠. 하지만 여기 나오죠.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지각은 뭐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얽힘의 체험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을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깔끔하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뭐한다? 확연히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입니다. 않는다. 어떡하나 않는다. 너무 뻔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개념이 예전에 기출에서도 나왔었거든요. 혹시 기출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죠? 15학년도 기출에서 신채호 선생님의 자성에 대한 지문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뭐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아무튼 그냥 뻔하죠. 뭡니까 이거 화살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잘 봐요. 이게 밸런스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O가 있으면 X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해를 할 때 항상 한쪽 면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쪽 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항상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논리적 사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태도거든요. 그래서 잘 봐요. 지금 본문은 지금 요 7번째 문단. 나에서에는 나의 이 글쓴이는 지각을 통해서 주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을 구분한다는 말은 지각을 통해서 주체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에서 봤던 내용은 뭡니까? 뭐예요?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지각이라는 게 인식의 한 종류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과 인식은 사실 같은 거고 주체도 같은 걸 거예요. 하지만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죠.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 도식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이 지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논리적 사고의 가장 핵심이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면과 뒷면을 같이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개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3차원 세계의 대상들은 입체적입니다. 항상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도 볼 수 있어야, 그렇죠? 앞면과 뒷면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그 대상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에도 논리적으로 읽는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설명은 항상 앞면과 뒷면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를 해두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 키워드를 잡으실 때. 핵심 문장이나 키워드를 잡으실 때 이런 밸런스를 잡는 걸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만 비문학 지문 읽기가 제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비문학 읽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한쪽 면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사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양쪽을 볼 수 있도록 요런 준비를 계속 해주시면 좋다. 이 지문이 딱 보니까 진짜 연습하기 좋죠. 그렇죠? 첫 번째 문단부터 계속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막 여기 나오고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확장 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 아니거든요. 연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마무리해봅시다. 8번째 문단입니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이런 거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별 내용 없으니까 딱히 다른 거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가하고 이게 나죠. 내용 보세요. 별 내용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는 아주 명료하게 보이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훈련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서 이런 간단한 세팅들을 그쵸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복잡한 게 나왔을 때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탑 한번 쌓아봅시다. 하나씩. 그래서
기능주의 밑에 깔고 썰에 반박 깔고 그리고 확장인지 이론 발전시키죠. 그리고 확장인지 이론을 좀 더 설명해주는 친구가 나온 겁니다. 쭉 올라가는 거죠. 선생님,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을 나란히 놔도 되지 않아요? 나란히 놔도 상관없습니다. 1, 2 놓고 3, 4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둔 이유는, 논쟁하는 글의 구조를 좀 살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OX가 더 좋아요 하면 이제 기능주의로 O로 두고 기능주의 반박을 X로 두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논쟁하는 글의 구조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타일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는 스타일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요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로직 트리를 확인하는 거, 그쵸?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것만 있으면 문제 다 풀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각이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도 밸런스 패턴이랑 로직 트리 해가지고 연습하기 좋은 지문들이죠. 보시면 지각의 개념 잡아주고 객관주의 철학의 개념을 여기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객관주의 철학이랑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여기서 OX가 갈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7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게 5, 6번, 그 5번째, 6번째 문단은 사실 앞에 가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서는 그 7번째 문단, 8번째 문단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정리하면 이거죠. 지각을 통해서 주체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는 이제 뭐랑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주체가 인식을 한다와 뭐 하는 거예요? 대응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요, 사실 난이도 높은 지문에서 종종 응용이 돼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과학 지문이나 경제학 지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지문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지문은 공부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그냥 넣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분석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들은 이쪽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